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싱가포르에서 한글을 공용어로 채택하는 프로젝트가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어요. 싱가포르는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등 여러 공용어를 사용하는 다문화 국가인데도 문맹률 문제와 교육 불평등이 심각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한 유럽 출신 여성 교수가 한글을 활용한 대담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이 프로젝트는 비밀리에 진행되었다고 해요. 과연 이 혁신적인 실험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글이 다양한 언어 사이의 다리가 될 수 있을까요? 엘레나 모랄레스 교수의 놀라운 도전,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레나 모랄레스입니다. 유럽에서 온 언어 교수예요. 3년 전에 13살 딸 카밀라와 함께 싱가포르로 이주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정말 놀라운 곳이에요. 중국인, 인도인, 말레이인 등 다양한 문화가 나란히 공존하며 이 도시를 자신들의 집이라 부르고 있거든요. 싱가포르에 처음 도착했을 때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가까이 살고 있지만 그들은 주로 자신들만의 별도 그룹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언어 장벽이었어요. 각 문화 그룹은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했고 이것이 모두가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었죠. 제가 가르치는 대학에서 이러한 언어 장벽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볼 수 있었어요. 특정 언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수업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중국 학생들은 뒤처졌고 만다리너를 익히지 못한 인도 학생들은 기회를 놓쳤어요. 이것은 공정하지 않았고 재능 있는 젊은이들이 언어로 인해 제한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를 슬프게 했습니다. 심지어 저의 집에서도 이 문제를 목격했어요. 제 딸 카밀라는 학교에서 영어와 만다리너를 모두 배우고 있었죠. 매일 밤 저는 그녀가 중국 글자와 씨름하며 수백 개의 복잡한 기호를 외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너무 어려워요, 엄마. 카밀라가 어느 저녁에 좌절감에 교과서를 닫으며 불평했어요. 왜 중국어는 영어처럼 알파벳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쉬울 텐데요. 그녀의 말이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다양한 문자 체계에 관한 책들로 둘러싸인 제 사무실에서 저는 한글에 관한 연구에 이끌렸어요. 중국 글자나 다른 문자 체계와 달리 한글은 15세기에 세종대왕이 일반 사람들이 읽고 쓰는 것을 돕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문자였습니다. 이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기호들을 보면서 저는 갑자기 영감을 받았어요. 만약 한글이 어떤 언어도 대체하지 않고 그들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한다면 어떨까요? 싱가포르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언어를 발음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로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제 마음은 가능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중국 학생들이 영어 발음을 기억하는데 한글을 사용하는 모습, 인도 학생들이 만다리너의 성조를 마스터하는데 한글을 활용하는 모습, 말레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전통 이야기를 쓰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제 아이디어를 학과에 발표했을 때 반응은 엇갈렸어요. 일부 동료들은 흥미로워했지만 다른 이들은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위해 한글을 만들었어요. 한 교수가 찡그리며 말했어요. 왜 그것이 중국어나 타밀어에 효과가 있을까요? 한글은 소리의 과학에 기반해 설계되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흥분을 억누르며 설명했습니다. 거의 모든 발음을 놀라운 정확도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것은 단지 언어 학습을 쉽게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문화 간의 다리를 놓고 사람들이 아마도 처음으로 서로를 진정으로 보고 듣도록 돕는 것에 관한 일이죠. 우리의 첫 프로젝트 에폭 수업날이 다가오면서 저는 긴장되면서도 희망에 차 있었어요. 학생들이 제가 하려는 것을 이해할까요? 제가 상상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알아낼 방법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이 작은 실험이 곧 싱가포르와 그 너머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제 삶도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를 현실에서 실천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한글의 과학적인 체계를 다른 언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조정이 필요했어요. 또한 사람들의 고정관념과 기존 언어 학습 방식에 대한 애착을 극복하는 것도 큰 도전이었죠. 하지만 이상과 현실 사이에 이런 간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프로젝트가 언어의 벽을 허물고 사람들을 더 가깝게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실 앞에 서서 학생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보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그들은 다양한 배경에서 왔습니다. 장과 같은 중국인, 다이아나 같은 인도인, 그리고 아르만 같은 말레이인이었죠.
그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이 저를 바라보며 이 프로젝트 에폭이 무엇인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목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시작했어요. 프로젝트 에폭에 자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것을 시도할 거예요. 우리는 한국의 알파벳인 한글을 사용해서 서로의 언어를 더 잘 이해하도록 할 것입니다. 일부 학생들의 얼굴에서 혼란스러움이 보였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죠. 그는 왜 우리가 한국 문자 체계를 사용하는지,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또 다른 언어를 추가하는 것이 아닌지 물었습니다. 그것은 공정한 질문이었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단지 어떤 문자 체계가 아니라 사람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특별히 만들어진 것이라고요. 글자의 모양이 실제로 소리를 내기 위해 입을 어떻게 위치시켜야 하는지 보여준다고 말했어요. 저는 화이트보드로 돌아서서 몇 개의 한글 문자를 썼습니다. 이 자음을 보세요. 저는 기억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혀의 뒷부분이 입천장에 닿는 모습과 닮았죠? 그리고 이것은 저는 니은을 가리켰습니다. 혀가 입의 앞부분에 닿는 모습과 비슷해요. 자, 저는 새긴 카드 묶음을 집어들며 말했어요. 각자 카드에 자신의 이름을 써보세요. 그런 다음 여러분의 이름이 한글로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안경을 쓰고 진지한 표정을 한 중국 학생장이 먼저 이름을 썼어요. 제가 그의 이름이 한글로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주었을 때 그의 진지한 얼굴은 놀란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정확히 자신의 이름 소리와 같다고 기뻐했어요. 그의 할머니가 항상 중국인이 아닌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잘못 말한다고 불평하지만 만약 이것을 읽는다면 정확히 발음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다이아나였어요. 그녀는 긴 검은 머리를 가졌고 팔짱을 끼고 앉아 회의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에 영어에 존재하지 않는 소리가 있어서 사람들이 항상 잘못 말한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제가 한글로 적힌 그녀의 이름을 보여주었을 때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정확히 발음하는 방법이라고 기뻐했어요. 한 명씩 각 학생은 자신의 이름이 한글로 완벽하게 표현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한글 이름을 비교하면서 교실은 흥분으로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다음 활동을 위해 저는 학생들을 다양한 배경을 가진 작은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언어로 인사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요. 저는 지시했어요. 발음을 안내하기 위해 한글을 사용하세요. 학생들이 서로에게 인사말을 가르치면서 니하오, 바나캄, 셀라마 파기와 같은 소리로 교실이 가득 찼습니다. 저는 주변을 돌아다니며 필요할 때 도움을 주었지만 대부분은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 수도 있는 학생들이 이제 웃고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놀라움으로 지켜보았어요. 조용한 말레이 학생인 아르만이 저를 가장 놀라게 했습니다. 평소에는 수업 시간에 말이 없었지만 이제 그는 제가 제공한 한글 가이드를 사용하여 모두에게 셀라마 파기를 말하는 올바른 방법을 인내심 있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는 장에게 영어보다 지가 더 부드럽다고 설명했어요. 한글이 어떻게 그것을 보여주는지 물었습니다. 2시간 세션이 끝날 무렵 무언가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문화적 집단으로 앉아 시작했던 교실은 이제 중국인, 인도인, 말레이인 학생들이 자유롭게 섞여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떠나려고 짐을 싸는 동안 아르만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눈은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이 평생 싱가포르에 살았지만 오늘이 처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진정으로 정확하게 들었다고 느꼈다고 말했어요. 한글이 그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은 저를 깊이 감동시켰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희망했던 것이었습니다. 단지 소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새로운 방식으로 보고 듣는 것이었죠. 마지막 학생이 떠나자 저는 제 책상에 앉아 여전히 보드에 쓰여있는 한글 문자를 바라보았어요. 프로젝트 에폭의 첫날은 제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단순히 진정으로 들리는 힘을 통해 문화적 장벽을 넘어 학생들을 연결하는 다리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글 표기가 있는 이름 카드를 조심스럽게 정리했습니다. 이것들은 더 이상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어요. 싱가포르에서 새로운 종류의 이해를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여전히 간격이 있었어요. 첫날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프로젝트가 더 많은 도전에 직면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학생이 한글에 열린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고 일부 교수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작은 성공은 저에게 계속 나아갈 용기를 주었어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격은 있지만 그 간격을 좁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여정이니까요. 프로젝트 에폭에 대한 소식이 대학교에 빠르게 퍼졌어요.
저의 작은 수업은 곧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요청하면서 커지게 되었습니다. 근처 중학교의 현 교장 선생님이 어느 오후에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는 제 프로젝트에 대해 들었고 시범적으로 그들의 학교에 가져올 수 있을지 고려해달라고 물었어요. 다음 주에 중학교에 들어서면서 저는 흥분과 긴장이 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현 교장 선생님이 그의 사무실에서 저를 만났는데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그는 이 아이들이 이미 영어와 모국어를 배워야 한다며 밖에 분주한 복도를 가리키며 한글을 추가하는 것이 그들을 더 혼란스럽게 할 뿐이라고 우려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그들이 마스터해야 할 또 다른 언어가 아니라 이미 배우고 있는 언어를 돕는 도구라고요. 중학생들은 대학생들보다 훨씬 빠르게 한글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이 패턴을 보고 연결하는데 빠르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중국 학생들은 만다리너 성조를 기억하는데 한글을 사용했고 인도 학생들은 한글의 명확한 시스템으로 타밀어의 복잡한 소리를 시각화하는 것이 더 쉽다고 느꼈습니다. 대학으로 돌아와서 에릭의 이야기가 제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어요. 그는 그룹에게 항상 중국어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고백했어요. 싱가포르에서는 좋은 영어와 좋은 중국어를 모두 구사하지 못하면 많은 기회를 놓친다고 말했어요. 그는 한글로 쓰여진 중국어 단어로 가득 찬 그의 노트를 들어 보였습니다. 중국어 단어를 올바르게 발음하는데 한글을 사용하는 것이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고 했어요. 처음으로 성조의 차이를 듣고 그것을 재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프로젝트 에폭이 성장함에 따라 에릭과 같은 이야기들이 늘어났어요. 민지라는 의과 대학생은 한글을 사용해 복잡한 의학 용어를 기억하는 방법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결과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한글을 학습 보조도구로 사용하는 학생들의 시험 점수가 15% 향상되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저는 학생들이 자신감을 얻고 수업 시간에 발언하며 문화적 경계를 넘어 친구를 사귀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셜미디어가 소식을 퍼뜨리는 데 도움을 주었어요. 작은 교실 실험으로 시작한 것이 하나의 움직임이 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프로젝트 에폭을 지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위협을 느끼는 전통적인 언어 교사들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어요. 한 사람은 화를 내며 중국어 단어의 한글을 사용하는 것은 수천 년의 중국 쓰기 전통에 대한 불경이라고 썼습니다. 저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어떤 언어나 쓰기 시스템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 다리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늘어나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실과 지역 사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보았습니다. 프로젝트 에폭은 한 번에 한 단어씩 이전에 벽이 서 있던 곳에 다리를 만들며 작동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여전히 간격이 있었습니다. 저의 꿈은 모든 사람이 서로의 언어를 쉽게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이었지만 현실은 더 복잡했어요. 일부 전통주의자들은 여전히 강하게 반대했고 정부기관에서는 공식적인 지원을 주저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더 넓은 사회에서 프로젝트 에폭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은 여전히 큰 도전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일 작은 승리를 축하하며 계속 나아갔습니다. 한 번에 한 학생씩, 한 번에 한 단어씩이요. 저는 제 사무실에서 학생들의 진척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어요. 교육부의 2차관이 긴급 회의를 요청하는 전화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의 넓은 정부 사무실에서 2차관과 마주 앉았습니다. 2차관은 공식적이지만 불친절하지 않은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그는 프로젝트 에폭과 관련된 상황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우리 사이의 책상 위에 폴더를 놓았어요. 중국 대사관과 몇몇 중국 문화단체들이 제 프로그램에 대해 공식적인 불만을 제기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워지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정확히 무엇에 대한 불만인지 물었습니다. 그는 중국어 발음을 가르치기 위해 한글을 사용하는 것이 중국 문화 정체성을 약화시킨다고 그들이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정부에게 제 프로젝트를 중단시키라는 압력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항의했어요. 우리가 중국 글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단지 사람들이 중국어 단어를 올바르게 발음하도록 돕고 있을 뿐인데 그것이 어떻게 위협이 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2차관은 불편해 보이며 안경을 조정했어요. 정치와 문화는 복잡하다며 공식적으로는 이러한 우려를 검토하는 동안 학교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하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대신 사적인 채널을 통해 작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제안했습니다. 저는 복잡한 감정을 안고 회의를 떠났어요. 공식 프로그램이 일시 중단된다는 실망감도 있었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내겠다는 결심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제 아파트에서 팀과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로아는 머리를 손으로 쓸어넘기며 우리의 모든 노력에 대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어요. 저는 깊이 생각하며 방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실망시킬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팀을 향해 멈추며 우리가 요청된 대로 공식 학교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에폭 재단을 사설기관으로 설립할 것이며 주말 수업, 커뮤니티 워크숍, 온라인 튜토리얼 등 이 일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제 팀의 표정이 패배에서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의 도전은 중요했어요. 공식 학교 지원 없이 우리는 새로운 장소와 자금을 찾아야 했습니다. 일부 부모들은 논란이 된 프로그램에 자녀를 등록시키는 것을 주저했어요. 그럼에도 다른 이들은 프로젝트 에폭을 굳건히 지지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에 2자녀를 둔 쿠마르 여사는 다음날 30가족이 서명한 청원서를 들고 제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그녀는 딸이 평생 영어 발음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녀를 교정하고 아이들이 그녀의 액센트를 조롱했다고 했어요. 한글을 사용함으로써 그녀는 마침내 자신감을 찾았고 이 프로젝트가 그녀에게 목소리를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제 결심을 강화시켰어요. 밖에서 비가 계속 내리는 동안 저는 정부 승인에 의존하지 않는 프로젝트 에폭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저는 우리가 직면한 장애물이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문을 열어주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여전히 큰 간격이 있었어요. 저는 한글이 모든 언어 장벽을 해결할 수 있는 마법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꿈꿨지만 현실은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우리의 사설재단은 공식적인 지원 없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학생이 우리의 방법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죠. 일부는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배우는 것을 선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며 작은 성공을 축하하고 더 나은 소통의 세계를 위한 비전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한구 앱에 대한 아이디어는 우리의 늦은 밤 계획 세션 중 하나에서 로안에게서 나왔어요. 로안은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것을 제안했어요. 그렇게 하면 공식적인 승인 없이도 사람들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희망의 물결을 느끼며 그를 바라보았어요. 앱을 통해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새로운 팀을 모았어요. 클라우디아는 앱이 아름답고 사용하기 쉽도록 디자인을 이끌 것이고 로아는 개발을 감독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교육 콘텐츠와 한글 전문 지식을 제공할 예정이었어요. 클라우디아는 그녀의 태블릿으로 목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인터페이스가 아이들에게도 직관적이면서 진지한 언어 학습자들에게도 충분히 강력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우리는 많은 도전에 직면했어요. 다양한 종류의 휴대폰에서 앱이 작동하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면 지도 없이 한글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마침내 3달간의 힘든 작업 한구 앱이 테스트 준비가 되었어요. 우리가 작은 자원봉사자 그룹의 앱을 출시했을 때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피드백이 빠르게 왔어요. 우리의 원래 프로젝트 에폭 학생 중 한 명인 다이아나는 이것이 놀랍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녀의 남동생에게 한글로 그의 이름을 쓰는 방법을 가르쳤다고 했어요. 공개 출시 후 일주일 내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글을 다운로드했습니다. 사용자는 초등학생부터 조부모까지 비즈니스 전문가부터 택시 운전사까지 다양했어요. 앱에는 특별하게 만드는 몇 가지 기능이 있었습니다. 먼저 간단한 게임을 통해 사용자에게 한글의 기초를 가르쳤어요. 하지만 가장 인기 있는 기능은 문화교류 세션이었어요. 사용자들이 자신의 문화적 배경에서 단어와 문구를 공유할 수 있고 모두 다른 사람들이 배우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로 표기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앱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있는 교실을 방문했어요. 중국 학생인 레이는 한글을 사용하여 그의 할머니의 사투리로 인사말을 썼는데 그것은 희귀하고 사라져가는 방언이었습니다. 그가 인도 학생인 사라와 그것을 공유했을 때 그녀는 한글 가이드 덕분에 완벽하게 발음할 수 있었어요. 레이는 할머니가 그녀가 그것을 말하는 것을 듣는다면 매우 행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 가족 외에는 이전에 아무도 그것을 제대로 말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사라는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이제 그것을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한구 앱이 싱가포르와 이웃 국가 전역으로 퍼져나감에 따라 이런 이야기들이 늘어났어요.
가장 감동적인 것은 언어 장벽 때문에 손녀와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노인 인도네시아 여성인 마라에게서 왔어요. 마라는 10년 동안 그들은 그저 안녕하고 작별 인사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항구 앱으로 그녀는 손녀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들의 전통 이야기를 적을 수 있게 되었다고 했어요. 항구 앱의 다운로드가 수만 건에 이르면서 저는 우리가 원래의 프로젝트 에폭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를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사람들의 손에 직접 다리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여전히 간격이 있었어요. 항구 앱이 많은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전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용자가 기술에 능숙한 것은 아니었고 특히 노년층은 앱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앱이 널리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식 교육 정책에 깊이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어요. 많은 학교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언어 교육 방법을 고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에 만족했어요. 일부 사람들에게는 항구가 단순한 앱이 아니라 세대와 문화를 잇는 소중한 다리였으니까요. 항구 앱을 출시한 지 1년 후 저는 싱가포르의 가장 큰 강당 무대에 섰어요. 1000명이 넘는 청중을 바라보며 제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저는 마이크로 다가가면서 스포트라이트가 제 얼굴에 따뜻하게 비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시작했어요. 저는 우리가 이 여정을 시작했을 때 의심과 비판, 심지어 공식적인 반대에 직면했었지만 오늘 교육부가 선별된 학교에서 한글 보조 언어 학습을 통합하는 심지어 시범 프로그램을 승인했다고 발표하게 되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터뜨렸어요. 저는 앞줄에 앉아있는 이 차관을 발견했고 그는 약간의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 전 그의 사무실에서의 긴장된 만남 이후로 상황이 얼마나 변했는지 놀라웠어요. 박수가 잦아들었을 때 저는 한글이 단순한 기호의 집합이 아니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감정,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라고 했어요. 제가 말하는 동안 제 뒤의 화면에는 다양한 언어로 서로에게 단어를 가르치는 학생들, 손주들과 연결되는 노인들, 그리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동료들이 한글을 가이드로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직장의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제 연설 후 사람들이 줄을 서서 저와 그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중국인 사업가는 한글이 한국과 일본 파트너들과의 거래를 성사시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말해주었어요. 가장 놀라운 순간은 중국 문화협회 대표가 저에게 다가왔을 때였어요. 이는 처음에 프로젝트 에폭에 반대했던 바로 그 조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했어요. 그들은 우리가 그들의 문자 체계를 대체하려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우리가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더 접근하기 쉽게 만들므로써 그들의 언어를 보존하도록 돕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몇 주 동안 항구는 싱가포르를 넘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그리고 다른 이웃 국가들로 계속 퍼져나갔어요. 지금 싱가포르를 걸으면서 저는 모든 곳에서 그 영향을 볼 수 있었어요. 쇼핑몰에서는 청소년들이 한글을 사용하여 서로에게 다른 언어의 단어를 가르쳤습니다. 공원에서는 조부모들이 이전에 이해하기 어려워했던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학교에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새로운 이해와 우정으로 함께 공부했습니다. 제받은 편지함은 프로젝트 에폭으로 인해 삶이 변화된 사람들의 메시지로 가득 찼어요. 특히 감동적인 것은 처음에는 한글 사용에 반대했던 한 젊은 중국 학생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글이 자신을 덜 중국인처럼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이제 그것이 실제로 자신의 중국 유산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썼어요. 우리의 첫 수업 기념일에 저는 원래 팀과 함께 모였어요. 로한, 클라우디아, 그리고 처음부터 함께했던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한국 레스토랑에서 만났는데 이곳의 주인은 한글 발음 가이드와 함께 여러 언어로 된 표지판을 자랑스럽게 전시해 놓았어요. 저는 간단히 잔을 들어 건배하며 우리가 해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리를 만들었다고요. 로아는 미소를 지으며 정정했어요. 그것은 단 하나의 다리가 아니라 수백만 명의 사람들 사이에 수백만 개의 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들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생각했어요. 손녀와 다시 연결된 할머니, 새로운 자신감을 찾은 학생들, 더 가까워진 커뮤니티들. 저는 다시 한번 잔을 들며 한글에 대해,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하나로 모으는 소통의 힘에 대해 축배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여전히 간격이 있었어요. 프로젝트 에폭의 놀라운 성공에도 불구하고 모든 언어적, 문화적 장벽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기술적 장벽도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거나 앱을 사용하는데 익숙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시작한 변화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완벽한 해결책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냈으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 에폭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글이 언어의 벽을 허물고 사람들을 연결하는 모습이 여러분에게도 영감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언어나 문화의 장벽을 느껴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수록 더욱 뜻깊은 이야기가 될 거예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